요거를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네. 그럼 왜 클라우드인데? 제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일로가 많아서 문제가 있었다. 네. 물리보안 자체에 통합이 안 돼서 네. 사이버 보안 통합이 힘들다. 아, 클라우드로 가면 통합을 시킬 수가 있겠군요. 클라우드로 가면 너무 쉽죠. 왜냐면 모든 걸 클라우드만 바라보면 되니까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뭔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막 합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표준으로 다 맞춰지는 클라우드 쪽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거기로 다 던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라보는 데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인프라스트럭처의 이런 사일로를 좀 쉽게 없앨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카메라만 가지고 뭔가 물리 보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상 보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 보안을 제대로 하는 회사들이나 제대로 하는 뭔가의 그 업체들은 대부분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장비도 중요하지만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플랫폼. 네. 그래서 영상 보안을 중심으로 다른 애들을 다 통합을 하는 개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불이 나요?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불이 났을 때 내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카메라로 볼 수 있으면 몇 초 안에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이 났네 안 났네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불이 막 나면 사이렌은 따로 울리고 내가 위치 찾아가지고 그렇죠. 가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핵심은 다른 센서들과 카메라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예요. 그 케이블로 따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클라우드로 다 던져갖고 거기서 통합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매개체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그 센서들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고 이 장치가 알람이 울리면 그 위치에 있는 카메라랑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딱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이 울리기 전 약 뭐 7초, 8초 전부터 이후까지의 영상이 자동으로 팝업이 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메일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로그에 올라오는 거죠. 그 로그 옆에 영상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앉아서 뜨는 영상만 보고 있으면 베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쇼커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 관제실 있잖아요. 화면 한 20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자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여기 보고 있네? 이쪽에서 뭔가 싹 지나가. 봤네? 없지 뭐. 그럼 이제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딴짓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딴짓하고 있다가 뭔가 핸드폰에 알람이 왔네. 메일을 보내왔네 AI가. 뭐야? 봤더니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도둑놈 여기 좀 도망가는 게 지금 찍힌 거지 지금. 근데 그냥 이렇게 가는 뒷모습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이렇게 침입하는 그 모습까지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니 걔는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찍어요? 계속 그게 찍고 있나?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카메라는 계속 찍고 있는데 디텍트하는 방법, 알아내는 방법이 영상 자체에서 AI로 탐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가장 많이 쓰던 센서가 뭐냐면 학교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움직임 센서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애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션 센서? 모션 센서. 밤에 걔가 동작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계를 딱 누르면 밤에 퇴근을 하면서 경계를 누르면 이 안에서 움직임이 생기면 알람을 줘요. 근데 그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알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랑 통합이 된 거죠. 알람이 울리자마자 영상이 앞뒤 얼마 정도의 영상이 같이 날아가서 확인할 수 있게. 증빙이 남아야 되니까. 되게 좋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전 학교는 원래 쓰던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력 관리한다고 해서 IoT 센싱 스위치 같은 것들을 박아놨어요. 막 이렇게. 근데 얘는 산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만약에 안 쓰고 새 걸로 바꾸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은데. 너도 새 거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왜 보통 보면 시스템 개발하고 할 때 보면 API로 붙이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식들을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사실 이런 기술들이 필수예요. 왜냐면 플랫폼으로 동작하려면 맞아요. 우리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 다른 것도 수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게이트웨이들을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API를 만들어서 지정된 API로 저희 쪽에 던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플랫폼으로 던지면 플랫폼에서 이것들을 영상을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위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V짜리 전기가 지나가는 뭐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그 스위치가 켜지면 알람이 울리고 꺼지면 알람이 안 울리는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알람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 알람 센서 장치에
접점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 여기서 뭔가 알람이 울리면 그 신호가 전기를 타고 가서 알람 센서에서 예, 무궁무진해요. 왜냐면 API를 받아서 IT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접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산 거에 대한 부담을 이제 이걸 못 쓴다. 네. 뭐 내지는 그런 버려야 부담은- 된다.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가장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게 카메라죠. 왜냐면 이제 우리 이미 예. 깔려 있는 카메라도 어떡할 카메라들을 거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비싸요 그거.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카메라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클라우드 커넥터, 커맨드 커넥터라고 하는 네. 중간에 이렇게 MVR 장치 같은 게 있고요. 아. 영상을 모아주는 네네네. 그 안에 AI 기능들을 써서 네. 실제적으로 AI 카메라랑 비슷하게 동작하게. 그러니까 AI 카메라가 아닌데, 아, 예, 짝퉁을 만드는 건가? 아예 짝퉁은 아니지. 유사품? 예, 어쨌든 그런, 그 예,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영상 장비다 보고 영상 데이터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코덱을 써서 압축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지, 네트워크를 주로 보는 학생들은 음. 겁이 나거든요. 이 트래픽이 많아져가지고 아. 또 느리다고 막 전화 맞아, 오고 맞아, 그러지 맞아.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코덱을 대부분 H.265, 네. 264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건 H.264, 264, 네. 265 기반으로 돼 있어서 압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좀 적게 쓰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버카다의 카메라는 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영상을 클라우드로 안 보내요. 아니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클라우드로 안 보내면 네, 사실은 이 클라우드로 뭐가- 영상을 안 보내는 게 네. 아주 핵심 기술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특허가 40개 정도 이상 지금 아, 현재 출원이 돼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보낼 게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영상을 본다는 건 네. 네. 이미 특정 시점에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싶을 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실제로 내가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뭐 박스를 훔쳐갔어요. 네. 네. 박스를 훔쳐가는 화면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맞아요. 박스를 실제로 훔쳐가는 화면을 구동시키는 건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박스를 누가 훔쳐가는 걸 찾았는데 두세 시간 동안 찾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박스 훔쳐가는 화면은 몇 초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CCTV 다 갖고 와 한다. 네, 네, 하루 네, 종일 네. 그것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 예. 멈춰봐 뒤로 이거 네, 하잖아. 앞으로 한 10초? 예, 그 정도.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결국은 영상을 실제로 구동해 보는 시간은 얼마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 영상을 영상처럼 만들어주기 위한 썸네일을 보내요. 20초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으면 네. 20초마다 중간중간 화면을 하나씩 따서 네. 그걸 클라우드로 보냅니다. 아 그것만. 그것만. 아. 그래서 그거를 빨리 돌리면 네. 우리 만화에서 이렇게 컷 하면 영상처럼 보이죠. 네. 부드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죠. 영상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처럼 보이는 걸 이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진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게 기술이네. 예. 오, 되게 좋다. 네. 진짜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그 보안 장비들은 한 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맨날 어떻게 보면 IT 부서 사람의 숙명과도 비슷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맨날 당연히 돌아가는 건 당연히 돌아가는 거야. 그거 아무도 고마움을 몰라. 근데 사고 나봐야 알아. 맞아, 사고 나봐야지 알아. 근데 그 사고 한 방에 안 되면 존재감이 흔들리거든. 그렇지. 사고 났을 때 딱 해결을 해줘야 역시 IT팀 투자하길 잘했어. 맞아. 그런 것처럼 이런 CCTV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 뭐 전에 있던 회사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아무래도 B2C 사업을 하고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선 고객들과의 불협화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걸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게 뭐 이렇게 쇼룸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한 특정 누군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지. 뭐 빨간머리 여자라는 게 좀 너무 극단적이긴 빨간 한데 코트를 입은 여자라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테니스채를 놓고 왔어요. 네. 근데 누군가 그걸 훔쳐갔어. 근데 이 훔쳐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식을 써야 이걸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테니스 채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을 검색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네. 네. 테니스장에는 모든 사람이 테니스채를 갖고 다닙니다. 아. 야. 봐야죠, 뭐 어떻게.
아니,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하신 어떻게? 대로 네. 내가 만약에 뭔가의 물건을 특정할 수 있다면 네. 박스를 들고 가는 사람, 네. 노트북을 들고 가는 사람 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네. 실제 이런 걸로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네. 영역 검색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 뭐냐면 제가 만약에 테스트를 여기다 놓고 왔어요. 네. 그러면 저는 화면에 여기서 사람이 나타날 때만 찾는 거예요. 공간은 어디 안 가니까. 네. 아. 여기서 사람이 지나가는 화면만 골라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람이 여기 지나갔는데 네. 이 사람이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어.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빨간 상의를 입고 있는 사람 이렇게 찾으면 또 이 사람도 추적할 수 있겠죠. 네. 네. 특정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게 제일 하면. 좋은 것들은 CCTV나 이런 카메라에 정면을 보고 있었을 때 화면을 따서 이 사람 얼굴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영화에 자주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한쪽 네, 놓고 네, 막 네, 돌아가고. 네, 네, 네. 이거. 많이 나오잖아. 사실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스토리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 액션, 그 상황에 따라서 서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느냐, 쉽게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얼마나 적게 볼 수 있느냐가 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모든 서치 화면은 네.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럼 내가 영상을 보지 않고 네. 이렇게 단계별로 클루를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에 사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짚고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색깔 아니면 얼굴 이걸 추적해서 이 사람이 차에 탈 때까지 찾아내면 되는 거죠.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특정 클루들을 갖고 찾아가면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영상은 요거 들고 가는 영상, 아. 차에 타는 영상, 차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영상만 보면 돼요. 그걸 AI 기반으로 돌려준다. 그렇죠. AI가 아.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검색 방식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영화에 보면 네네. 이제 큰 상황판이 있고 한 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네. 지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지휘자가 잠깐 어떤 카메라 확대. 자 거기서 몇 번 카메라 넘어가 봐. 어디로 넘어가를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 주면 오퍼레이터가 그걸 탁탁탁탁 띄워지거든요. 네. 지금 그 역할을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사람이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AI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들고 갖고 이 사람이라는 걸 찾아내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영상을 다 뒤져보는 것보다는 영역을 검색하는 게 훨씬 걸러주는 빠른 거네. 거고요. 그렇죠. 깔때기를 이렇게 거죠, 쭉 점점점. 걸러줘서 여기 네, 나온 네. 것만 보면 네. 되니까. 주인님 요것만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루를 찾는 건 사람 역할이에요. 아.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 아. 그 다음에 옷, 음. 차량 색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판단의 찾아내는 거고요. 영역은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건 빨리 찾아주는 건 AI가 해요.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도 이렇게까지 떠먹여 주는데도 못 찾으면 그건 이제 사람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 실제로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CCTV를 운영하면서 CCTV가 꺼졌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왜냐면 맨날 들어서 안 보거든. 네. 상황판에서 꺼진 네. 카메라 있으면 저거 문제 있네라고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가보면 네.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있지 않고 돌려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UI에 네. 내 화면이 요만한 거면 네, 네. 이걸 100개, 1000개로 쪼갤 수 있어. 근데 네, 못 네. 봐. 가독성이 떨어져. 네. 그래서 주요한 데만 뭐 12개, 16개, 반반 쪼개서 보지. 좀 바본 모양인데. 그치. 내가 전학교에서 봤어. 야 공부만 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것저것 많이 했어. 기존에 가장 많이 하던 게 뭐냐면 VMS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관리하는 시스템 들어봤습니다. 안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이 찍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카메라 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영상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를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걸 갖고 모니터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동작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를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거든요. 아우 눈 되게 나빠지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영상이 없는 경우, 안 찾아지는 경우가 네. 두 번째 화각이나 실제로 음영적이 있는 경우, 설계가 잘못돼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네요. 이런 아니면 조명이 안 좋은 경우, 어두워. 예.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사실은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죠. 기존의 카메라를 어떤 특정 영상을 찾기 위해서 보통 2-3시간 아주 적어도 실제로 저희가 평균 저희 고객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2-3일씩 걸린답니다. 그렇죠. 왜냐면 큰 규모의 회사들은 카메라가 수백 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예, 수백 대에서 특정 영상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결국은 이걸 잘라내서
보고하는 시간까지가 평균 2, 3일. 많게는 2, 3주가 걸린답니다. 와. 맞아요. 외국에 있는 것들을 여기 서울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귀천대 경우는 되지. 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사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프라스트럭처가 분리돼 있다고 했죠. 폐쇄망으로. 네네네. 대전에 있는 공장에 있는 영상을 서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 망이 분리돼 있으니까. 망이 분리돼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그런 이제 문제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현재 최신 기술로 어떤 식으로 보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근데 그런 기술들을 왠지 가지고 있는 회사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네 학교에서의 어떤 특출난 그런 기능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아니면 이게 혹시 선생님네 학교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많은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구나. 예, 근데 이런 기술들 자체는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클라우드의 통합부터 시작해서 AI를 통합하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이야. 학교면 공개하면 안 됩니까? 네. 버카다라는 학교고요. 버카다? 이름 어렵긴 하지만 네. 어쨌든 특이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버카다라는 회사가 실제로 클라우드 영상의 1등 점유율이 현재 1등이고요. 버카다가 예.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버카다. 회사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기능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말씀 안 해주신 좋은 것들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물리보안은 특이하게도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주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우리 IT는 네, 모든 IT 회사가 회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요. 그렇죠. 항만, 공항 이런 큰데 정부기관이 주 고객인 네. 거예요? 그런 고객들이나 아니면 아예 소모용 집에서 쓰는 캠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쓰고 있는 카메라들 CCTV는 네. 저가형 소모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상에서 쓰는 대형 카메라들은 사실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고요. 극단적이네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주로 되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일반 회사에서 쉽게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 포인트들을 준다든지 API 다 공개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내가 조금만 개발하면 막 자동화 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자율도가 높잖아요. 네. 요즘 이제 융복합의 핵심은 인터페이스니까. 네.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핵심인데 물리보안에서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형을 갖다 쓴다든지 돈이 좀 많은 회사들은 공항 항만처럼 아주 대규모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통합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게 옷으로 치면 명품 라인이랑 저기 스파라인 완전히 그렇게 갈리는 거지 뭐. 그치 스파라인 정도. 네. 유니클로 아니면은 저거네. 루이비통인가? 루이비통, 뭐 벤 샤넬 뭐 이거네. 중간이 없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한 10여 년 정도부터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목표로 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회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AI 기능들을 통합해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엔터프라이즈도 기존의 물리보안의 한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한된 사일로된 인프라스트럭처들을 고민하다 보니 아주 혁신적인 발전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수용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형태의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카다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다 클라우드로 통합하겠다, 신기술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통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카메라 중심으로 다른 제품들을 통합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감각기관 중에 눈도 있지만 코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에 해당하는 센서들이 제품에 있어요. 화재? 안전? 화재 안전을 가스. 포함해서 가스, 맞습니다. 티복 가스라든지 아니면 CO, CO2, 온도, 습도, 그다음에 폼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통합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가는 트렌드는 카메라 중심으로 걔가 통합이 돼요. 카메라가 메인 기기고. 거기에 이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CO가 많이 나왔어요. 일산화탄소가 중독되잖아요. 죽죠. 그거의 영상을 같이 보면 어느 시점에 CO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일산화탄소가 올라가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만들었는데 조리휴미라고 해서 식판밥 만드시는 이그 네. 단체 급식, 단체 급식, 급식 조리사분들 우리가 급식이야. 예. 우리 아까 밥 먹었던 우리가 거고. 지금 급식, 우리가 급식이야. 네. 급식 조리사분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씩 나와요. 왜요? 그분들 스트레스 조리하면서 가스 피시나? 아니 네, 그 뭐 조리휴미라고 해요. 타고 예. 고기 굽고 뭐 이런 게 다 그거 나올 것 가스비를 같은데. 워낙 많이 쓰시니까. 네. 맞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조리하는데 배치를 하고요. 코에 해당하는 것들을 카메라를 같이 배치해서 뭐를 조리했을 때 그럼 이런 게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카메라가 없이 네. 그냥 센서만 달아놓는다고 하면 이유를 모르죠.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환기만 그렇지. 시켜주는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그냥 그 정도로 끝나요. 원인을 파악을 못 하겠네요. 네. 그래서 눈이 있는 경우, 연동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요즘 그 왜 산업안전 그 법 때문에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넓게 해석하면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거를 원인을 파악해서 환경을 개선하라는 부분도 있거든. 이런 부분도 활용하기에 참 좋겠네.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은 IoT 센서가 울리면 자동으로 환기시켜주는 환풍기가 돌고 이 정도로 끝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사람이 냄새만 맡아서는 확신이 안 드니까 눈으로 봐야 확신이 들듯이 똑같은 네네. 거네요. 네. 이것도. 그래서 카메라 통합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면 로봇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눈 있고 코 있으니까 이제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카메라 안에 소리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카메라가 녹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청처럼 느껴져서 네, 그런 네. 건가요? 보통 보면은 양쪽이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건 괜찮은데 대화를 하지 않고 감청을 하는 거는 법이 안 될 거예요. 어느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몰래 듣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몰래 엿듣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쓰시긴 해요. 공장 같은 데서 네.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네. 물이 흐르는 게 끊기면 문제가 있는 거다. 상황에서 그런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제초소 같은 데서 물로 계속 식혀줘야 되는데 만약 네, 물소리가 안 나. 네. 이건 불나겠네. 네. 그런 용도로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메라에 녹음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환경 센서에도 녹음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음 정도를 측정을 해줘요. 소음이 얼마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람 울린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진짜 많네요. 네. 산업군도 전방위적이고. 네. 실제로 이게 유지 케이스가 안 나오면 네. 저희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요라고 얘기한들 그렇게 그렇죠. 쓰시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쓸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아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산업안전 관리 인원을 상주시켜야 되는 데가 있어. 맞아, 그런 데 있어요. 맞아. 법 근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교육도 시키지만 보통 우리 사업장은 이런 사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원인은 뭐고 이런 아날리시스를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 크거든. 그런 안전평가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도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대체할 정도의 영향이 되겠는데. 상당 부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줄여주는 거지 사람을 줄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결국은 베리피케이션은 그게 맞다. 그래서 그렇지. 이걸 투자해야 사람이 해야 말아야 되니까. 된다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은 그래도 휴머니스트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 결정은 그러면 진짜 우리 안전모 딱 쓰고 가갖고 보자. 오케이 도장 빵 이것만 해도 돼. 발전하면. 자세 지금 뭐야? 이거 너무 고학생 맞아? 아니 저희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조금. 오케이.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출입 통제 장치예요. 출입 통제 중요하죠. 출입 통제가 기존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카드를 태그한다든지 네네네. 지문을 찍는다든지 얼굴 안면식으로 맞아요. 출입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취약점들이 많이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꼬리 물기. 그렇죠. 대표적인 게 꼬리 물기예요. 요거 좀 티났는데? 네. 아니 그럼 뺄까? 티났어 요거. 요건 좀 티났다. 그 영어로 해야 되나? 테일게이팅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좀 티가 났어. 이거 원래 보안 교육 받을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원래 나와요. 그런 사례야? 피기백킹은 좀 딴 거지만 네네네. 항상 물리 보안 나올 때 맞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옛날 요즘은 전철 그거 안 해요. 이거 옛날에 로터리 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자리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걸로
저기 뭐야. 그저께 제가 저기 큰 우리나라의 큰 통신사 중에 하나 사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카드를 이렇게 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지나가자마자 바로 되게 빨리 닫혀서 절대 꼬리 물기 못할 것 같던데요. 그게 꼬리 물기를 스피드 게이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피드 게이트는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하드웨어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회사 안에 내가 정문 스피드 게이트를 해놓는데 회사 안에 들어가서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회의실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스피드 게이트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한 번 안에 통과하거나 이렇게 문 열려서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입구만 그러지 않아. 좀 빡센 회사들은, 빡센 학교들은, 빡센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쌤박 너는 6층만 가. 그리고 6층에 어디만 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 진짜? 그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그 제주동 가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IT니까 기계실에 기계체실 창고가 있는데 서버를 우리만 거기를 들어가잖아. 자기 액세스 번호 없는데 따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 닫히는데 발 한번 툭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닫히고 있는데 탁 이렇게 해갖고요. 거기다 이제 소화기 같은 거 받쳐놓고 난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문도 보면은 그 점심 시간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냄새 빠지라고 해도 거기다 포스트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 나만 이상하게 다니니? 아니 난 진짜 정말 되게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하다. 아니 그 눈이 요즘 혜태라면 모르지. 아니 요만한 센서가 보여 거기다가 이렇게 탁 붙이면 돼. 진짜? 이야. 학교를 착하게 다녀가지고. 공부만 했나 봐 내가.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테일게이팅이란 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 보안에 특히나 액세스 컨트롤에 5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모든 걸 포함하는 게 테일게이팅이에요. 결국은 테일게이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훔칠 수도 있고요.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일게이팅을 어떻게 막을 거냐를 굉장히 많은 회사들, 특히나 이제 출입 통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각각 기술이 있습니다. 문에다가 센서를 장착해서 몇 명 이제 카운터를 세우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버카다는 카메라 회사잖아요. 카메라 기반의 물리보안을 하는 회사니까 카메라로 이거를 구현을 했어요. 버카다 카메라는 객체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줍니다. 그래서 문 열면 문 안쪽에 있는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서 그 카메라에서 사람 수를 세면서 동시에 태그를 몇 번 했는지 세는 거죠. 그거랑 매칭하는 거네요. 그래서 태그는 한 번 했는데 사람이 3명이 지나간다. 그러면 알람 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 있는 영상을 또 뒤에 7초부터 이렇게 봐갖고 색출해내서 자, 이 태그 없는 사람 누구야? 나가. 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알람 울리는 건 자동으로 되고요. 나중에 사람이 알람이 울리면 베리피케이션을 하면서 누가 지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약간 약간 그 삐뚤어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선생님. 만약에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았어. 근데 이제 아빠 회사 구경 시켜줄게 하고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안고 내 거 아이디 카드 탁 찍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버카다는 이거 사람은 둘이네. 왜냐면 객체를 아이도 객체고 어른도 객체인데. 근데 혹시 그러면 요거 들려 있는 요 작은 사람은 사람인데 아이고 아이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거니까 얘는 빼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저희 AI 서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애랑 같이 가는 사람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그 객체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객체로서 이제 별도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네요. 어린아이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라는 걸 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살짝 깔라고 준비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당황스러운데? 그 회사의 AI 서치를 자랑하는 그 웹사이트의 영상에 보면 귀여운 애와 같이 가는 사람 이런 걸 서치하는. 안 귀여운 애는 그럼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했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객체를 인식해서 찾아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AI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가능한 거고. AI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자연어 검색 기능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영상 보안을 CV 모델이라고 하죠. 컴퓨터 비전에서 하는 역할들이 뭔가를 학습시켜서 전문적인 탐지를 해내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AI 서치 기능은 아주 범용적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건 언제였냐면
우리 그 비틀즈라는 검색어를 저는 원래는 비틀즈 차를 찾으려고 비틀. 네네네. 비틀즈를 딱 쳐서 AI 서치에 검색을 했더니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횡단보도에 네. 3명이 지나가는 옆으로 거? 걷고 있는 화면이 서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틀즈 하면 대표적인 그 사진, 그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그거를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챗GPT의 이런 모델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어. 네. 자연어 검색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컴퓨터 비전 쪽 그 영상을 가지고 뭔가 하는 모델이어서 네. 직접적으로 가깝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맞아요.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해서 찾아준다고 특히 영상은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차라리 저희가 무슨 뭐 쿼리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나 타겟이나 이런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틀리면 에러 나잖아. 그렇지. 근데 영상에 있는 거는 비정형 데이터들이잖아. 이걸 말로 어떻게 누구는 똑같은 걸 보고 저 검정색을 보고 검정색, 누구는 블랙, 야, 누구는 검은 띠띠. 그렇지. 다 틀리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이건 라이크 검색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AI 자연어 AI를 자연어면 되겠다.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거든. 그래서 검색을 저희가 두 가지를 따로 제공해요. AI 검색 그 자연어 검색 말고 네. 정형화된 검색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는 명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만 알면. 예, 익숙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상의가 까만색, 하의는 하얀색, 백팩을 든 사람 이런 것들은 조건 검색이 아예 정형화돼 있어요. 사용자 정의 검색도 뭐 네, 무난하다라는 예. 거네. 그래서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될 때, 그러니까 아예 클루가 없었을 때 찾아내는 것들은 보통 AI 검색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뭔가 클루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정형화된 검색을 그렇지. 통해서 빨리 찾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3일 걸릴 일은 없겠네요. 네,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이게 딴 데들은 안 되나 보네요, 이런 게. AI 검색이 된다는 회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자연어 기반으로 영상을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드물 것 같고요. 조건 검색들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미 하고 근데 있어요. 사실은 조건 검색이 그게 기본 아닌가? 기본이지만 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건 검색 자체가 피곤해. 내가 그 조건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유추하고 추측하는 걸로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렇지.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거니까 그렇지. 그게 어려워. 그래서 앞단에 AI 검색을 둔 거예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클루는 AI 검색으로 찾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 찾아진 걸로 드릴다운 할 때는 조건 검색으로 넘어가는 거죠. 완전 탐정이나 경찰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좁혀갈 수 있겠네요. 네. 애시당초 줄여놓고 시작하니까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전략도도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객체 탐지만 합니다. 사람이냐 차량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나 차량이 어느 좌표로 움직이고 있나에 대한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썸네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좌표를 같이 클라우드로 보내줘요. 그러면 어디 이 사람이라고 디텍트된 어떤 객체가 어디를 이렇게 움직여 갔는지가 다 전달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로. 그래서 셀렉티브 블러, 대표적인 기능이 그런 건데 저희가 만약에 뭔가 증적 자료,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요, 박스를. 근데 박스를 훔쳐가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저희가 다 잘라다가 보내버리면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에는 그렇지, 문제가 무시되는 되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렉티브 블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블러 처리되고. 야, 되게 좋다. 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카메라에서 객체를 인식해서 좌표를 보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네네네.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좌표를 다 찍어주니까 블러가 좌표만 따라서 그냥 가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CCTV로 뭔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CCTV 영상을 24시간 내가 직접 관리자가 보는 건 아니고 네. 필요할 때만 딱 보는데 그 필요할 때 의도치 않게 뭔가 범인 옆에 있는 사람이면 나의 이 얼굴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지금 가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특정 제일 사람만 진짜 선택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무슨 시스템이든 뭐든 도입할 특히 보안 장비할 때 제일 신경 쓰이고 잘못 도입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게 리갈 이슈거든. 그렇지. 법적으로 문제되면 진짜 이거는 크게 되니까. 진짜 크게 되거든. 그게 너무 매력 있네요. 도입 건의하겠는데. 이거. 학생이 무슨 뭘 도입을 해요.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좋은 거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랑 독대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은 이런 AI, 클라우드 여러 가지 모델이
운영을 바꿉니다. SOC를. 보통 이제 시큐리티 오퍼레이팅 센터라고 하는 네. 운영자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게 되고요. 아. 과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냥 여러 개의 한 100개의 화면을 보고 있던 거에서 네. 이제 더 이상 화면을 안 봐요. 실제로 저희가 납품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앞에 있는 화면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그 좀 루틴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까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거기에 같아요.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스레트 헌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개념이 이제는 물리보안 물리보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건 다 룰로 AI로 네. 위배되는 것들만 베리피케이션만 하면 되고 남은 시간엔 뭐 하느냐? 스레트 헌팅을 합니다. 밸류어블한 거 하라 이거지. 예. 그래서 기존에는 찾지 못했던 빈 공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공간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걸 또 AI 검색 같은 걸 이용해서 이상한 게 있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안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내년 요맘때쯤엔 또 어떻게 변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끝 맞죠 이제? 아니 우리 좀 이따 또 다음 수업 있어. 큰일 났어 오늘. 살짝 선생님도 건방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사를 또 드려야죠. 체력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